예, 매실밭에서 발견된 변사체의 DNA와 지문이 유병언 씨와 100% 일치한다. 경찰 발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번 사건의 미스테리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오늘 집중해서 들여다보죠. 먼저 국내 법의학계 권위자입니다. 이윤성 서울대 의대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네. 교수님은 이 유병언 회장의 시신이 맞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DNA 검사 결과가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네. DNA 검사 결과 혹은 지문 검사 네. 결과 이건 틀릴 수는 없는 건가요? 제가 아는 바로는 DNA 검사하고 지문 검사를 다 합치면 예. 신원 확인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 두 가지가 다 합쳐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맞다라고 네. 보신 말씀. 근데 희한한 게 처음 이 사체를 발견했을 당시에는 부패 상태가 너무 심해서 지문 감식이 불가능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어제는 갑자기 오른손을 냉동하고 건조하니까 이게 지문 감식이 가능해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지 이게 가능합니까? 요즘 그 지문 현출하는 방법이 매우 발달해서 옛날에는 못하던 걸 다 하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노숙자 사망자의 지문을 현출하는 마음가짐하고 예. 유병언 씨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지문을 현출하는 마음가짐하고 기술이 꼭 다틀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애초에 이 사체는 그 행렬병자, 노숙자의 것일 거다. 일반적인 그냥 그런 죽음일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쪽지문조차 어떻게 발견해내리라는 노력을 안 했을 거란 말씀이시군요. 확신은 못하지만 아마 마음가짐은 좀 달랐을 거라고 그렇지 않았을 생각합니다. 것인가. 그렇군요. 지금 사인을 놓고는 자살, 타살, 자연사 여러 얘기가 오가는데 교수님은 네.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까지 예. 타살의 증거가 나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일부 언론에서는 시신의 몸과 머리가 완전히 분리가 돼 있는 채 발견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혹시 타살은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그것도 제가 듣긴 했는데요. 예. 그거 아마 국가수에서 정밀 검사하면 예. 생전에 생긴 손상 때문에 분리됐는지 아니면 사후에 부패 때문에 머리와 몸통이 분리됐는지는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사후에 부패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분리가 되기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건 타살인지 자살인지 금세 알 수 있을 거란 말씀이시고 만약 이게 자연사에 의한 사망이라면 그렇게 쉽게 건강하던 사람이 사망할 수가 있는 건가? 이런 얘기들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물론 쉽지 않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예. 이분의 나이가 73살이고요. 예. 한 끼를 2.3km를 아마 황급하게 걸었을 것이고요. 그렇죠. 같이 간 사람이 있는지 혼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혹시 무슨 지병이 있었다면 예. 그렇게 안전한 길은 아니었을 거로 또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혼자 도망을 친 거라면은 그렇게 혼자 험한 길을 다녀본 적도 없을 것이고 혼자 그렇죠. 거리에서 밤에 놓여본 적도 없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상당히 사람을 비정상적이고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굉장히 스트레스가 강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타살 의혹 제기하는 분들 중에는요. 유류품에서 나온 그 술병, 소주병 2개를 얘기를 합니다. 유병언 씨의 사체를 검사를 해봐서 알코올 반응이 안 나오면 빈 술병을 누가 일부러 갖다 놓은 거 아니냐. 따라서 타살의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 검사해봐라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이 가능한가요 검사가? 검사를 하기는 하겠죠. 아마 조금 남아있는 어떤 조직이라도 사용해서 한번 검사를 할 텐데 크게 의미를 갖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술을 마시지 않아도 부패하면 알코올이 검출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지금 정확하게 사인을 밝혀내기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는 얘기네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가. 그래요. 자살인지 타살인지 자연사인지 이거 밝혀내는 것조차도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럼 보시기에 좀 안타까운 거는 뭔가? 예를 들어서 이때 좀 이렇게 했었으면은 뭔가 더 명쾌하게 설명이. 이 사건에서는 초동 때 현장이 보존되지 않았고 유병언이라는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나 또는 수사가 매우 지연된 것. 이게 좀 아쉽죠.
것이요. 그것이 지금 모든 것을 다 어렵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문이 많이 나오는 이유도 사실은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남아있는 의문점들 오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법의학계 권위자죠. 서울대 의대 이윤성 교수 먼저 연결을 해봤습니다. 아니,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주검을 40일 전에 이미 발견하고도 전혀 유병언 전 회장과의 연관성을 생각하지 못한 경찰이나 유병언 전 회장의 주검이 확인된 당일에 6개월짜리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던 검찰이나 지금 둘 다 체면을 구긴 셈이 됐는데요. 도대체 검찰과 경찰이 그동안 뭐 한 거냐는 질책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죠. 법조인 출신의 국회의원이세요.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병언 씨 이미 40일도 더 전에 숨진 걸로 확인이 되면서 참 국민들 많이 놀라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반응이 아마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느낌일 겁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 검찰과 경찰이 전혀 완전히 손발이 맞지 않고 예. 엇박자를 냈다는 측면, 그리고 초동에 변사체를 발견하고 그 시점이 6월 10일이라고 하는데 예. 검사도 그렇고 검사는 이제 변사체가 발견되면 수사 지휘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걸 발견한 경찰도 그렇고 그 시점에 왜 유병언과의 관련성을 전혀 추정조차도 하지 못했는가. 이것은 일종의 국가 시스템의 붕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참으로 미스테리 정권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 시스템의 마비다라고까지 보세요. 붕괴다라고까지 보세요. 21일에 돌아갔던 장면을 다시 돌이켜보면 예. 경찰은 이미 6월 12일 전에 변사체를 발견하고 DNA 검사를 실시해서 통보를 받은 날이 21일입니다. 7월 20일이 엊그제요. 그렇죠. 근데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결위에 나와가지고 예. 구속영장을 재발부받아가지고 검거의 만전을 기하겠다. 예. 이것은 시스템의 붕괴죠. 코미디 같은. 창피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경찰은 말을 합니다. 변사체 발견 당시에 백골이었다. 그리고 불과 보름 전에 멀쩡히 살아서 도망갔다고 알고 있는 유병언이 백골이 됐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무연고 행렬병 사망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거라고 착각을 할 만한 정황은 됐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요. 변사체의 발견은 전국적으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이라는 그 지역. 그래서 과연 변사체 발견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통계는 얘기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시점은 6월 12일인데 6월 12일은 6월 초에 6월 아마 3일쯤 될 겁니다. 예. 검찰과 경찰이 일종의 유병언 검거를 위해서 공조를 시작한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찰 만들어지고 무려 8천여 명이 넘는 경찰 인력이 송치제라는 별장, 마지막으로 유병언을 급습했던 그 지점으로부터 불과 2.3 내지 2.5km 떨어진 지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추격과 박범계 의원님. 네네. 예. 전화 상태가 고르지는 않네요. 좀 감안해서 듣겠습니다. 예. 네네. 그 피치를 올리던 그 시점에 변사체가 발견됐으면 그것은 의심을 해야 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박 의원님. 네. 예. 그런데.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네네. 예.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경찰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말입니다. 네네. 그 변사 사건 담당 검사에게 무조건, 검사의 지휘도 무조건 받게 돼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변사체 검시라는 거는 형사소송법상 중요한 범죄의 단서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행렬병자로 보이든 어떻든 간에 무조건 검사. 그렇습니다. 물론이죠. 이번 사건도 그래서 검사가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부검 지휘도 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검사는 부장검사까지는 보고를 했는데 이런 정도의 변사체 검시, 그 6월 12일 그 중요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그것은 당연히 검찰 수뇌부에게 보고됐고 법무부 장관에게도 보고돼야 될 만한 사안이죠. 그런데 제가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을 어제 오늘 사이에 또 발견했습니다. 뭡니까?
이 변사체를 발견했다고 하는 박모 씨, 예. 이분이 발견한 지점이 매실밭입니다. 매실밭 주인이 박모 씨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언론과 여러 인터뷰를 했는데 매실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날 나간 게 아니고 예. 매실밭에 풀을 베러 간다든지 또는 노루가 매실을 어떻게 뭐 손상을 입힐까 봐 그것을 이렇게 경계하기 위해서 나갔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예. 그러면 그 시점이 매실은 통상 익기 전에 많이 땁니다. 파란 상태로. 그래요. 그리고 완전히 익은 상태로 따는 것은 한 6월 초순쯤 됩니다. 예. 그러니까 5월 중순부터 6월 첫째 주 사이에 매실을 많이 따는데 이분은 매실을 따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라 매실밭에 풀을 베러 갔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 저는 언뜻 들어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경찰의 논리가 변사체를 6월 12일 날 발견했고 예. 그 변사체를 가져다가 처음에는 의심을 품지 않았는데 나중에 의심을 품어가지고 DNA 검사를 했고 예. 그리고 지문을 복원해서 지문 확인을 했더니 유병헌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최초에 변사체를 발견을 했을 때에 수거했던 유리품들을 보니까 옷이라든지 예. 구두라든지 가방을 볼 때 예. 유병헌과의 관련성이 직접적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유병헌이라고 단정을 짓는 모든 그 시점은 모든의 시점은 6월 12일에 그 변사체의 발견입니다. 예. 그러면 6월 12일에 그 변사체 발견이 틀림없는 상수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이냐? 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DNA 검사를 하고 지문 대조를 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의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러나 6월 12일에 그 변사체의 발견이 곧 유병헌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적어도 납득 있는 확신을 줄 만한 아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은 어딘가에서 이미 타살이 돼서 옮겨졌을 가능성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신단 말씀이세요? 아니요. 과도한 추정이고요. 예. 과도한 추정. 제가 뭐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경찰이 유병헌으로 단정짓는 논리적 추론 단계가 예. 6월 10일에 매실밭에서 박모 씨에 의해서 발견된 변사체의 발견, 그 변사체를 가져다가 유전자 검사, 그리고 지문 대조, 그리고 유리품의 재확인 예. 이런 걸 통해서 유병헌이라고 단정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단정을 짓는 논리적인 인과관계의 최초의 시점, 6월 12일에 그 변사체의 발견, 그 날짜에 대해서 정말 확정할 수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6월 10일이 정말 맞느냐. 근데 그날 신고가 들어간 뭐가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모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 날짜가 다를 수도 있다. 날짜가 다르다면은 뭔가 다른 뭔가를 또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상황이 달라지는 거니까 이걸 좀 살펴보고 계시단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밤사이에 나온 범사이에 생각해내신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느냐고 좀 다른 이야기들을 놓치긴 했는데요. 예,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미스테리들, 의문점, 국민들도 모두 찜찜해하고 있는 이런 구석들이 하루빨리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이 초동 수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좀 밝혀주시고 책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